조용주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11월 2일 화요일 날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가 있었죠. 뉴저지와 버지니아는 다 민주당 텃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버지니아는 페어팩스 카운티, 라우던 카운티 이제 북부 쪽이죠. 알렉산드리아 카운티 이런 데를 중심으로 많은 이제 진보적인 분들이 들어와서 2000년대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완전한 블루 즉 민주당 텃밭을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어제 오늘 발표가 됐죠. 오늘 어제 있었던 그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적고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주지사로요. 버지니아하고 달리 뉴저지 주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너무너무나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민주당한테는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텃밭에서 두 개를 다 건져야지 당연한 건데 반밖에 못 이긴 거죠. 그것도 하나 이긴 것도 아주 조금 진짜 근소한 차이로 이겼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그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패배의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270일이 넘었어요. 그럼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법안을 제대로 통과시킨 게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물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한 게 뭐가 있냐 가시적인 결과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투표를 안 한다든지 또는 무당파 의원 인디펜던트죠. 무당파 사람들이 그냥 뭐 공화당한테 표를 던졌다든지 이런 효과로 인해서 그냥 버지니아에서 민주당 후보가 주지사에서 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은 똘똘 뭉쳤고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웨스트 버지니아의 맨신 상원의원과 시네마 의원, 아리조나의 시네마 상원의원 두 분이 그렇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정책,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은 도대체 그분의 정체성이 뭐냐, 민주당 의원이냐, 아니면 공화당 의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격한 분들은 과격한 말도 하시고 그래요. 뭐 공화당을 가버려라 이런 얘기 하고 계신데, 또 막상 공화당을 가게 되면 민주당이 상원에서 소수당이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 다 뺏깁니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신문에 났듯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힘이 있는 상원의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맨신 상원의원과 시네마 상원의원이.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푸느냐. 이것도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부재라고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아무리 이제 현실적으로 또 바이든 이제 정부 쪽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보면 뭐 바이든 대통령이 두 상원의원을 여러 번 만났고 뭐 백악관에서도 만나고 델라웨에서도 만나고 또 펠로시 하원 의장도 또 그 두 명의 상원의원을 만나서 설득 작업도 하고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뭐 속된 말로 말을 안 듣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휴먼 인프라스트럭처 빌도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뭐 6 트릴리언 나왔다가 3.5 트릴리언 나왔다가 1.75 트릴리언 또 줄어들고요. 뭐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돼서 이번 선거에서 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큰 이유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팀 케인 버지니아 상원의원도 이제 이분도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낸 분이에요. 지내고 이제 상원의원이 됐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번 버지니아 주 선거에 진 가장 큰 이유는 Congressional Democracy 서포트를 안 해서 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Congressional Democracy는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당적의 국회의원들이죠. 특히 상원 의원 그 두 분이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이 맨신 상원의원과 시네마 상원의원이 뭐 서포트를 안 하고 합의를 안 해주니까 계속 법안은 통과를 못하고 지연되고 있으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권으로 만들어졌더니 하는 게 뭐냐 270일이 지났는데 하는 게 뭐냐 이런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언을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11월 3일 날 오전하고 낮에 민주당 하원을 중심으로 그 1.75 트릴리언의 그 휴먼 스트럭처 빌에 기억하시죠? 그 민주당의 플랜 B, 세네 파리멘타리안의 거부한 플랜 B를 하원이 그냥 넣자는
의견이 나와서 넣기로 했다고까지 나왔습니다. 보도가요. 아주 비공식적이지만 상원 신경 안 쓰고 하원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가만 손 놓고 있다가는 뭐 2명의 상원의원이 이를 협조를 안 하네, 뭐 세넷 팔리멘타리언이 협조 안 해, 이러고 있다가는 내년에 선거에 또 진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플랜 B, 레지스트레이 데이트죠. 레지스트레이 데이트를 앞당기는 거를 1.75 트릴리언 빌에 넣자라고까지 나왔는데 결국 펠로시 하원 의장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런 반란이 진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봐야 상원에서 통과 안 될 건데 굳이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1.75 휴먼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하원이 먼저 상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하원이 먼저 10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5년, 10년 동안 2031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추방이 안 되게 하고 물론 이제 범죄 사실 없고 이래야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워킹 퍼밋도 주고 여행 허가서도 주고 이런 법안을 이런 내용을 갖다가 1.75 트릴리언 빌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원과의 관계없이 내일 정도에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금요일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내일 정도에 아예 상원의 의사는 관계없이 이 1.75 트릴리언의 휴먼 스트럭처 빌을 통과시켜버리겠다고 아예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작용을 하나 하면 상원한테 큰 압박이 되는 거죠. 지금 어제 선거에서 지고 하나는 버지니아 선거에서는 지고 텃밭 중에 텃밭인 뉴저지에서도 겨우 이겼단 말이죠. 이게 민주당한테는 엄청나게 큰 압박이 되고 이제 워닝 사인이 이제 막 종이 울린 거죠. 내년도에 큰일 났다 이런 종이.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원이 먼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분들이 참 걱정하고 걱정하신 게 뭔가 하면 이 플랜 C는 영주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플랜 A나 플랜 B는 영주권을 주는 거고. 그래서 플랜 C라고 다 받아봐야 2031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데 그 후는 또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말도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는 갖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플랜 A하고 B가 지금 거부된 상황에서 그럼 플랜 C도 안 할 거냐 이런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플랜 C라도 일단 해야 된다라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그렇게 먼저 넣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원이 통과시키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럼 상원은 그걸 받아서 세네 팔리멘테리안의 의견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세네 팔리멘테리안이 오케이 하면 이제 합법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거고 만약 안 하게 되면 또 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밟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올린 다음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세네 팔리멘테리안이 도대체 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세네 팔리멘테리안이나 필리버스터는요 법이 아닙니다. 상원이 미국 상원 100명이잖아요. 100명이 상원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만든 자기네들의 룰이에요. 그래서 하시라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없애려면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필리버스를 없애려면 51명이 찬성하면 되고 세네 팔리멘테리안을 없애려면 51명 찬성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맨슨 상원의원하고 시네마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도 없애면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네 팔리멘테리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하원에서는 세네 팔리멘테리안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법도 아니고 선출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상원에서 임명한 사람의 의견일 뿐인데 그걸 왜 상원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듣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원 입장에서도 그냥 어떤 전통이 있고 자기네들이 만든 룰인데 그걸 갑자기 없앤다 이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미국의 어떤 정치가 많이 얽히고 꼬여가지고 생각보다 지금 진전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쪽 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이민을 지지하는 쪽은 도대체 민주당 뭐 하고 있느냐 얘기하는 거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진짜 민주당 당원들 전부 다 지지하는 법안을 진짜 2명 정도가 반대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또 불만이 표출하고 있고요. 답답함을 표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계획대로 된다면 내일 하원에서
상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세네 팔리멘테리안의 의견에 상관없이 1.75 트릴리언의 휴먼 인프라스트럭처 빌, 특히 여기에는 그 플랜 C, 민주당 플랜 C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투표를 한다 그럽니다. 아마 통과가 될 겁니다. 하원은 다수당이 민주당이고 또 무슨 세네 팔리멘테리안이 무슨 필리버스터 같은 게 없으니까요. 통과시켜 버리면 되니까요. 시키고 그 즉시 상원으로 보낸답니다. 그럼 상원은 세네 팔리멘테리안한테 물어보든 어떻게 하겠죠. 그리고 어제 더빈 상원의원이 하는 얘기가 이번 주 내에 플랜 C를 언제인지 몰라요. 이번 주 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내에 플랜 C를 세네 팔리멘테리안한테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세네 팔리멘테리안이 플랜 A하고 B를 경우를 봐더라도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하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금 이틀 남았거든요. 그 안에 제출만 한다면 빠르면 이번 주 말 늦어도 일요일 정도에만도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를요. 그래서 이 하원의 어떤 내일 투표하고 그 플랜 C를 1.트릴리언의 트릴리언 그 휴먼 스트럭처 빌에 넣었다는 거는요. 상원한테 압박이 될 수 있고 특히 민주당 상원들한테는 큰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에 안 차는 것도 맞아요. 많이 모자란 것도 맞는데 그래도 일단 플랜 C라도 통과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약 7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1년 이전에 입국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이전이 아니고 2011년이라고 또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2010년 전이든 2011년 입국 전이든 그거는 현재로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면 되고요. 한 700만 분 정도가 2031년도까지 적어도 일도 하실 수 있고 해외도 갔다 오실 수 있고 안전하게 미국 내에서 안심하고 사실 수 있는 이제 그런 혜택이니까요. 일단 이거라도 확정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과시켜서 법제화시키는 게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오면 또 이 자리에 빌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